여러분 안녕. 역사로 밥벌이하는 쌀쌤이에요. 오랜만입니다, 그죠? 드디어 제가 이제 자택근무에서 벗어나서 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오랜만에 이렇게 밖에서 학교 칠판에서 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 삼각대가 지금 부러진 상태라서 고정이 좀 잘 안 되는 상황이라서 이게 좀 잘 막 초점이 잘 맞지 않는 점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이 삼각대도 그렇고 마이크도 그렇고 이게 제 사비로 이렇게 사다 보니까 제가 돈이 없어서 비싼 걸 사지 못해서 그런가. 아이고. 자, 오늘은 본격적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 임진왜란의 그 원인과 중간까지 잠깐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 오늘은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총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영향, 그 다음에 임진왜란을 끝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이제 행정적인 변화와 그런 것들을 총괄해서 한번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임진왜란의 극복이라는 파트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임진왜란의 극복에서 우리가 원인이라는 파트는 이미 앞에서 배웠죠. 기억나십니까?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이유에 대해서 배웠고, 배경 또 배웠죠. 명나라의 상태가 좋지 않았고, 조선의 상태도 좋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일본의 상태는 좋았다. 그죠? 100여 년간의 진행되어 왔던 전국 시대가 결국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사람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그 지방 영주들, 교과서에는 다이묘라고 나와 있죠. 다이묘들의 불만을 이제 돌리고자 이제 조선으로 이제 돌리고자 임진왜란을 일으켰다라는 것이 가장 이제 합당한 이유다라고 하고 있고요. 자, 하지만은 이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정명가도라고 하죠. 기억나십니까? 정명가도, 이게 뭐냐면은 명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열어달라. 명을 정벌하기 위해서 길을 오픈해달라 라는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입장에서는 이제 그러한 이 일본의 무리한 요구를 들어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제 싸움이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싸움이요, 크게 이제 두 가지 단계로 일어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임진왜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묘호란이 일어납니다. 정유재란. 전쟁이 이제 크게 두 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자, 간략하게 이 초기 단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20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하고, 기억나죠? 20일 만에. 그래서 왕은 어떻게 됐다? 선조는 저 먼 의주로 피난을 가고, 그리고 이제 명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고, 이걸 이제 지도로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 부산에서 배를 대서 일본이 올라가죠. 부산에서 배를 대서 자, 올라가는 가운데서 여기에서 신립장군이 황금대라는 곳에서
한판 붙는데 완전 박살이 나죠. 그리고 계속 올라가는 과정. 일본이 20일 만에 서울에 올라갔었다. 왜요? 그 이유는 그때 당시의 일본의 전쟁 방식이 모든 백성들을 잡아 죽이는 그런 점령전이 아니고 가장 대표자들만 항복만 받으면은 그들의 백성을 다 취하는 그런 전투 방식이 있었기 때문에 조선도 그런 줄 알았던 거죠. 그리고 약간 그 일본은 일본 사무라이 정신 이래 가지고 절대 뭐 도망을 가지 않는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왕은 그런 거 없죠.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일본 입장에서는 빨리 왕을 잡아서 항복을 시키면은 조선의 모든 백성들이 이제 항복을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올라갔는데 왕이 여기 의주로 도망을 갑니다. 의주로 피난을 가는 과정에서 명나라의 원군이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명나라의 원군이 이렇게 오게 되면서 여기에 이제 장기적인 전선이 이제 형성이 되게 되는 겁니다. 올해 유난히 이제 그 여러분들 장마가 길었죠. 비가 뭐 여름밤 내내 온 것 같은데 그 장마 전선이 유난히 길잖아요. 잘 움직이지도 않고. 이 전선도 이제 그런 겁니다. 전쟁의 그 선이 장기적으로 길어지면서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이제 병력과 이제 군량미를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죠? 빨리 가야 되니까 무거운 것을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달려가야 되는데 가방을 막 크게 짊어질 수는 없잖아. 그래서 일단 가자. 20일만 버티면 왕을 잡아서 우리는 조선을 먹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전쟁이 길어지다 보니까는 이제 그 일본 병사들의 병사의 숫자라든가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일본에서는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죠. 바다를 통해서 보급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깨는 겁니다. 누가? 이순신 및 조선의 수군이 요거를 이제 제해권을 장악을 하는 겁니다. 바다를 장악합니다. 대표적인 전투가 한산도 대첩입니다. 뭐 대부분 들어봐서 알겠지만 하객진이라는 전술을 쓰는데 하객진이라는 게 이렇게 뭐 하계 모양을 하고 있다가 중앙으로 공격하고 다시 가고 뭐 이런 건데요. 이제 왜 우리의 배가 일본 배랑 싸워서 이렇게 크게 이길 수 있냐라는 것을 잠깐 생각을 해보면은 자 우리나라의 배는 판옥선입니다. 판옥선이고 이제 일본의 배 차이점은 바닥이 우리의 배는 약간 요런 이제 수평한 거라면은 일본 배는 그냥 뾰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장점이 빨라요. 왜냐하면 일본에서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 빨리 오는 게 중요하다. 단점이 빠른 만큼 방향 전환이 좀 힘들겠죠. 방향 전환이 좀 힘들고 얘는 반대예요. 판옥선은 단점은 느리지만 장점은 방향 전환이 잘 되는 요 반대의 상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나라의 배는 대표적으로 이제 화포를 쏜 다음에 얘는 총을 쏘는 그러니까 바다 위에서 총 땅땅 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배도 흔들리는데 크다란 대포를 빵빵 때리니까 우리가 배 위에서는 크게 승리할 수가 있었는데 특히 이순신 장군께서는 이러한 그 일본 배와 우리 배의 차이점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장소를 이순신 장군이 정합니다. 그래서 물길이 특히 이 동네가 이제 조수 간마의 차가 심하잖아요. 남해 쪽에. 그래서 물길이 센 시기
그 다음에 물길이 센 장소를 정해서 조선이 원하는 곳에서 싸움을 해서 승리를 했다.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만 싸우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장소에서만 싸웠다. 홈코트 어드밴티지라고 하죠. 똥개도 자기 집에서 싸우면 반은 오고 간다. 그래서 싸웠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여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이제 의병이 들어가죠. 의병. 그래서 이제 뭐 곽재우라든가 사명대사 등등등등이 이제 의병으로 활동하면서 그 의병이라면 이제 정식적으로 훈련을 받은 군인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습을 통해서 일본군을 다 죽이기보다는 일본군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들, 군량미 이런 것들을 불태우고 도망가는 이런 이제 전술을 사용을 하면서 일본군을 지치게 만드는 거죠. 결국에는 일본군이 이렇게 올라왔지만 이런 보급이 어려움이 생기면서 지치게 되고, 여기 빨간색 나와 있는 명나라의 군대와, 그러니까 이게 명나라 조선의 군대와 일본이 어디서 싸우냐면 평양에서 큰 전투를 하게 되고, 결국에 여기에서 우리 명나라와 조선이 승리하게 되면서 휴전을 이제 제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휴전을 이제 하자라고 먼저 일본에서 얘기를 했고, 이거를 누가 받냐면요, 우리가 받은 게 아니라 명나라가 받았습니다. 명나라 입장에서도 남의 나라의 전쟁에 이렇게 많은 병사를 투입하는 게 부담스러웠던 거죠. 한 5만 명 병사가 왔는데 그 5만 명 병사를 매일 먹이려고 해보세요. 돈이 엄청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계속해서 이 녀석들을 완전히 몰아내고 복수도 해야 되고 아니면 역공을 가가지고 다 발라버리고 싶은데, 명나라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일단 어쩔 수 없이 휴전을 제의를 하게 됩니다. 근데 휴전 과정이 명확하지가 않고 잘 되지가 않아서 결국에는 이제 결렬이 됩니다. 교과서 172페이지도 남아 있지만은 장기간의 휴전 협상이 결렬이 되고 일본군은 다시 전쟁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 정유재란의 그 대표적인 전투가 이제 명량이죠. 잘 알죠? 명량.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 있사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울돌목이라는 곳에서, 물길이 굉장히 빠른 곳에서 이 판옥섬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승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또 이 정유재란의 특징은요, 굉장히 이제 일본의 왜군이 이제 잔혹합니다. 그래서 귀무덤, 코무덤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원래 이 일본의 병사들은 전쟁을 해서 20일 만에 올라갔지만은 조선 백성들을 그렇게 죽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이제 일본은 이제 왕을 잡을 자신이 있었고, 왕이 항복하면은 조선의 백성들은 일본의 백성들이라고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죽이면 오히려 손해잖아. 나를 위해서 농사를 지어주고 얼마나 훌륭한 이제 인력들이니. 근데 이것이 불발이 되고 전쟁이 길어지고 패배하는데 의병들이 나서서, 왕은 도망가는데 의병들이 나서서 오히려 백성들이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보니까 이제 일본이 약이 바짝 오는 거죠. 그래서 다음에 이 정유재라는 약간 이제 보복성 이제 전투를 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할당이 내려옵니다. 일본 병사 하나당 10명을 죽여라. 근데 죽인 것들을 우리처럼 핸드폰으로 셀카를 찍어서 인증을 하거나 할 수 없잖아요. 어플이 있어가지고 매일같이 클릭을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조선의 백성들을 죽이고 처음에는 귀를 잘라버렸어요. 귀를.
귀를 잘라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귀는 하나만 잘려도 사람이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 이제 병사들은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는 않고 그냥 귀만 잘라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니까 이제 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그러지 말고 다음번 코를 잘라. 코는 하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코가 없는 이런 이제 조선의 어린 아이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진짜 나쁜 놈들이야, 그지? 그리고 이 코랑 귀를 이제 막 일본에다가 갖다 버렸을 거 아닙니까? 이걸 이제 일본에 갔던 우리 조선의 백성들이 그 것들을 수습을 해서 이제 무덤을 만들었어요. 오사카에. 그래서 제가 이제 10년 전쯤에 친구랑 일본 오사카에 이제 역사 탐방을 갔었는데 그때 이제 이 기무노가 코드 무덤을 보고 굉장히 분노했던 게 생각이 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결국에는 노량해전을 끝으로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우리가 교과서에 보시면은 승리했다라고 나오잖아요. 과연 이게 승리했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승리했는가? 자, 173페이지를 봅니다. 173페이지를 보면요. 173페이지는요. 임진왜란의 결과 및 영향. 자, 전쟁이 자그마치 7년입니다, 여러분. 임진왜란을 원래는 이제 임진년에 일어난 임진왜란과 정유년에 일어난 정유재란을 합쳐서 임진왜란 이런 표현을 쓰는데요. 쉽게 다른 말로는 7년 전쟁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이 굉장히 길었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휴전 협정 과정에서는 싸우지는 않았지만은 이제 전쟁을 했다라고 보기 때문에 실제 전투 기간은 7년까지는 아니지만요. 어쨌든 전쟁을 어디서 했습니까? 조선에 했다는 것만 봐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입었겠다, 그죠? 뭐 국토는 황폐화되고, 그죠? 백성들은 죽거나 다치거나 기억나시죠? 귀무덤, 코무덤 기억나시죠? 코가 없는 겁니다. 애기들이 귀도 하나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이제 인질로 많이 잡혀갑니다. 주로 이제 일본에서 웬만하면 다 죽였지만 일본으로 데려가는 사람들은 왜 데려갔냐면 쓸데가 있어서 데려가는 겁니다.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갔어요. 기술자들. 특히 이제 어떤 기술자들을 많이 데려갔냐면 이제 도자기 기술자들 많이 데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임진왜란을 바라볼 때 다른 방법으로 바라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전쟁을 도자기 전쟁이다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도자기 기술자들을 대량 잡아가서 그 도자기라든가 뭐 그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발전시켰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 적어놓으세요.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삼평이라는 사람이 가서 이제 일본의 도자기 문화를 발전시킵니다. 그래서 이 도자기를 이제 아리타 도자기라고 합니다. 아리타 도자기. 이 아리타 도자기가 지금도 이제 유럽에서 굉장히 고가의 비싼 가격에 팔려나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 시초가 어디냐면 이제 임진왜란에서부터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국토가 황폐화되고 백성이 죽거나 다치거나 했단 말입니다. 이때 뭐가 됐냐면요. 양안과 호적이 불탑니다. 양안과 호적이 이제 소실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안과 호적이라는 것은 지금으로 치면요. 집문서, 땅문서예요. 집문서, 뭐 땅문서 이게 이제 집문, 땅문서 그 다음에 신분을 알게 해주는 신분첩 뭐 이런 거 이런 것도 다 불탄 거여서 이 땅의 주인이 누군지
그 다음에 이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A라는 사람이 원래 계급이 평민인지 노비인지 뭐 양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걸 기록해놨다는 게 다 불탔기 때문에 이 사람의 신분도 알 수가 없고 이 사람 이 땅이 누구 땅인지도 제대로 알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이제 혼란스러운 사회가 됐겠습니까? 그죠? 혼란스러운 사회 분위기가 나타나면서 이제 어지럽게 되었다. 라는 거니까 문제는 이 양안과 호적이 소실이 되니까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세금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노비한테는 세금을 안 받잖아. 그리고 땅이 많은 사람한테 세금을 많이 받는단 말이에요. 그죠? 땅이 많은 사람 땅 크기에 비례해서 세금을 받아요. 영정법이라고 해가지고 세금을 받아야 되는데 문제는 이 사람의 땅의 양이 얼마인지 몰라. 이 사람의 계급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이제 다시 이걸 재조사를 해야 되는데 이때 국가가 돈이 없기 때문에 뭘 하냐면요. 쓰세요. 공명청이라는 것을 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공명 이렇게 비워놓는 겁니다. 계급 책에다가 빈칸을 비워놓고 거기다가 돈만 주면은 이름을 쓰게 해서 돈을 주고 양반 계급을 파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조선 후기에는요, 임진왜란이 끝난 뒤에는요, 양반의 숫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집에 가서 좀 있으면 명절이잖아요. 명절이면 이제 제사도 지내고 하겠죠. 그럼 이제 집에 족보라는 게 있을 겁니다. 그 족보를 보시면은 우리 집안은 뭐 대대로 양반 집안이야. 대부분 그럴 거예요. 집에 족보가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 집은 양반이다라는 건데 이때 아마 다 만들어진 양반일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노비일 가능성이 많았죠. 이때 이제 돈을 주고 그 계급을 돈 주고 사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제 우리나라의 신분 제도는 흔들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신분 제도도 흔들리게 되는 온갖 사회가 어지러운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고요. 또 대박의 명나라는 이제 약화됩니다. 명나라는요, 명나라에도 문제가 많았겠지만 우리나라에게 또 이런 5만 명의 병사를 도와주고 그 막대한 이제 그 전쟁에 들어가는 비용이 컸기 때문에 명나라는 이제 힘을 잃고 그 다음에 여진족, 만주족이 성장을 합니다. 만주족이 이제 성장을 하게 되고 얘네들이 이제 후군해서 나중에 이제 청나라가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쟁에서 졌잖아요. 당연히 전쟁을 일으켰던 그 대표는 책임을 져야 되겠죠. 그래서 정권이 교체가 됩니다. 그래서 도요토미 히데요시 정권에서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정권으로 교체가 되고 이걸 우리는 이제 에도막부라고 합니다. 에도막부라고 표현합니다. 교과서 중간에 보시면은 밑줄을 칩니다. 에도막부는 조선에 다시 국교를 맺을 것을 요청하였다. 그게 나왔습니다. 이걸 이제 기유약조라고 하는데, 그래서 일본의 바뀐 정권 에도막부와 조선의 정부가 그때 조선의 왕은 광해군이었어요. 이 둘 간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화약이 맺어지고 그때부터 이제 뭐 통신사가 파견이 된다는 등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부차적으로 알아두시는데 일본은 정권이 바뀌었고 명나라는 나라가 망했다. 그러니까 사실상 전쟁은 일본이 졌는데 어떻게 보면 명나라가 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뭘까? 왜 그러냐? 전쟁을 어디서 했다? 조선에서 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전쟁을 하면은 나라가 정말 힘들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는요 임진왜란에 대해서 이제 끝까지 다 배워봤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조선 전기를 앞에서 배웠죠. 그 다음에 조선 후기를 배우고 이제 근현대사를 배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조선 전기와 조선 후기를 구분하는 근거가 보통 임진왜란 요 7년 전쟁입니다. 그래서 1592년이라는 연도를 보통 외워두시면 좋으신데 이 1592년 16세기 말에 이제 임진왜란을 끝으로 조선이 굉장히 많이 변화하게 되고 이 과정을 다음 시간에는 좀 소상히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우리가 전쟁을 어떻게 극복했고 그리고 나서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후기에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수업하느라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